예,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사면 오늘 단행했죠. 지금 지난주, 요 며칠, 김경수 관련해가지고 사면 문제가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이 사면이 김경수가 핵심이 돼갖고, 다른 것들은 다 덮어버렸어, 사실. 아니, 김경수 사면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요. 이번에. 어저께 윤석열이 이명박하고 만나갖고, 뭐 했어요? 밥 처먹었죠. 어저께, 이 윤석열하고 이명박 부부가 한남동에서 만나가지고 만찬했습니다. 이거 왜 한 겁니까, 갑자기? 갑자기 왜 한 거죠? 저는 요 만난 게 그냥 만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냥 만난 게 아니다. 어쩌면 요런 만남을 위해서 요번에 그 사면을 단행한 거예요. 이번 사면으로 박근혜 이명박 때 국정농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아직 그 사면 복권 안 된 것들 요번에 싸그리다 사면 복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보수가 볼 때는 원죄가 있잖아요. 보수 인사들을 싹 윤석열이 잡아놓은 거에 원죄가 있는데 이거 요번에 지가 다 풀어주면서 보수 유권자들한테 지금 어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과 지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명박하고 밥 처먹는 게 지 지지율 올리는데 보수들 결집하는데 도움이 될까? 과연?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으나 아마 윤석열 주변 사람들은 참모들은 윤석열은 이명박하고 사진 찍는 게 그리고 이명박 측근들 요번에 다 사면시켜주는 게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번에 사면을 단행한 거거든요. 김경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방송에서 김경수 얘기만 나와. 김경수 얘기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지금 요번에 사면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적절한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죠. 오늘 법무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광복절 특사 실시했어요. 실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했냐.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1137명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20명 특별배려 수용자 11명 경제인 15명 우리가 제일 언론에서 주목하는 건 그 주요 공직자 정치인이죠. 55명.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 감면이 41만 6,847명. 가석방 1,135명. 이렇게 해서 사면 복권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주요 공직자 55명입니다. 55명. 근데 그 명단을 보면요. 맨 꼭대기에 누가 있냐? 원세훈이 있습니다. 원세훈. 근데 원세훈은 뭐냐면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이에요.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잔형 집행 면제가 뭐냐면요. 이 새끼는 아직 형이 남았어요. 지금 가석방으로 나와 있지만 원세훈은 아직 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잔형 집행 면제라는 건 형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형들을 그냥 다 털어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복권 앞으로 정치도 할 수 있게 있어. 정치도 할 수 있게. 윤석열이 이 원세훈이를 쓰려고 그러나? 복권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선출직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행정부로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이 있고 밑에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은 뭐냐면 선고된 형벌이 지금 있잖아 이 사람들한테. 그거를 특정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효력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기사에 이미 조윤선은 나왔죠. 근데 조윤선만 있는 게 아니고 요번에 누가 있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얘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구 시료 김재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조윤선이가 요번에 사면이 처음이 아니죠. 처음이 아니에요. 조윤선이가. 조윤선은 이미 사면을 한 번 받았어. 지난번에 2020년 12월 달에 이미 한 번 사면됐죠. 뭘로?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범죄가 하나가 아닙니다. 화이트리스트 범죄가 있고요. 블랙리스트 범죄가 있는데 2020년 12월 달에 신년 사면 됐을 때 그때는 뭐냐면 화이트리스트 사면 된 거고요. 요번에는요. 복권 된 거죠. 복권. 그리고 블랙리스트까지 요번에 같이 된 거 아닌가?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 형선고 실효라는 거는 지금 블랙리스트 가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털어줘도 그냥 털어주는 게 아니고 철저히 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명단을 보면요. 분명히 지난번에 사면 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또 사면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사면 되고 나서 또 지금 재판 결과 나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또 털어주는 거예요. 한 번 털어주고 또 새로 나왔네? 또 털어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권에 지금 김경수 있고요. 또 누가 있냐? 조현오, 현기환, 안종범, 원유철 다 있어요 지금. 요번에 원유철한테는 이름 안 나왔죠. 원유철도 있고 염동열도 있고 신하경도 있고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요번에 이걸 보면서 요번에 윤석열 사면을 보면서 제일 기가 막힌 거는요. 원세훈이에요. 원세훈. 윤석열이 지금 취임하고 나서 사면을 막 지 멋대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이명박 때 국정농단이라든가 아니면 댓글 부대라든가 정말 흉악한 새끼들 지금 다 사면하고 있으니까 이번엔 또 하네.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내용을 좀 들여다보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요. 정말 대한민국에 법치가 죽었어요. 아니 앞으로 나쁜 새끼들 잡아갖고 수사해서 재판해가지고 형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 한 예로 원세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세훈 얘기.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원세훈 여러분 잡아놓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재판을 수사하고 재판을 오랫동안 질질 끌었는지 모릅니다. 원세훈이 형이 총 몇 년이냐? 14년 2개월이에요. 14년 2개월. 그런데 원세훈이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죠. 원세훈이 총 3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6년 9월 달에 법원에서 지금 말하는 거는 그 대법 결정 난 겁니다. 1년 2개월 선고가 확정이 됐어요. 1년 2개월. 그때 범죄는 뭐냐면 알선수재. 건설업자에게 청탁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그래서 2016년 9월 달에 징역 1년 2개월이 나왔어요. 실형. 그리고 나서 2018년 4월 달에는요. 이거 지금 알선수재와 관계없이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공작 지시한 혐의 있잖아요. 이게 2018년 4월 달에 해서 징역 4년. 그래서 합쳐갖고 5년 2개월이죠. 그리고 제일 큰 게 뭡니까? 2021년 10월 달에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한 거,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위 풍문 확인하는 데 쓴 예산, 국고 손실. 그리고요. 이명박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갖다 바쳤어요. 이게 뭡니까? 뇌물 공여, 국고 손실. 해가지고 몇 년 나왔냐? 9년 나왔어요. 9년. 이거 합쳐가지고 14년 2개월 나온 거거든요. 14년 2개월. 여러분 재판만 지금 몇 년 한 겁니까? 재판만. 2016년에 첫 재판. 이게 그러니까
그 알선수재로 대법 판결 나온 건데 2016년에 대법이지만 이거 재판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훨씬 더 앞에서부터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2014년? 한 15년? 뭐 그때부터 시작된 재판이라고 치면요. 이거 마지막 재판 결과까지 몇 년 걸렸냐? 최소 6년, 7년 걸린 거예요. 6년, 7년. 이 새끼 지금 그 중간에 박근혜 때도 그렇고 계속 법망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어렵게 잡아가지고 재판 넘겨가지고 재판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막 파기환송되고 돌아가고 막 난리가 나갔고 진짜 어렵게 재판해가지고 결국 법의 심판을 법으로 단죄한 거거든요. 14년 2개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형을 아예 안 산 건 아닙니다. 14년 2개월 중에 한 반은 살았어요. 반은. 그런데 윤석열이 집권하고 그 첫 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재작년 2022년 12월 달 기사입니다. 윤석열이 신년 특별사면을 했죠. 그때 다 놓아주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때 이명박 놓아주는 거죠. 징역 17년 이 범죄 새끼를. 그리고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다 그냥 털어주는 거죠. 그리고 조윤선 이때 사면해 주는 거예요. 화이트리스트. 그리고 김경수도 이때 사면하는 거죠. 근데 복권을 안 시켰어. 정말 개새끼지요. 이때 복권했어야지 차라리. 그리고 원세훈이 있었는데 원세훈을 어떻게 하느냐? 원세훈을 뭘 하냐면요. 아예 사면을 시켜주기엔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원세훈이 이때 형이 아직 7년 남았거든요. 7년은 살았고 7년 남았어. 근데 7년 남은 형을요. 어떻게 하냐? 감형을 해요. 감형. 반으로 감형해줘. 반으로 감형해줘요. 그래갖고 남은 형기가 7년이었는데 3년 6개월 감형해갖고 3개월 6개월 남았죠. 3년 6개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7개월 후에 가석방을 합니다. 가석방을. 그래서 지금 작년 8월 달에 8월 중순에 가석방으로 나온 거예요. 광복절 특사로. 작년 연초에 신년 그 사면으로 감형받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고 그리고 요번 광복절 특사로 뭐 한 겁니까? 아예 완전히 남아있는 형 3년을 털어준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런 말 있었어요. 징역 13년 중 절반밖에 안 채웠다. 원세훈의 가석방의 비밀 이러면서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요번에 보고 놀라는 게 뭐냐면 윤석열은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사람들 이번에 다 털어주는데 특히 원세훈 털어주는 거 보세요. 그냥 한 번에 털어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꼼꼼하고 지속적으로 털어주는지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법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나쁜 새끼들 잡아갖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서 형 선고하면 뭐합니까?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더군다나 입만 열면 법과 원칙 헌법 얘기하고 검찰총장 같은 새끼 지가 검찰총장일 때 검찰일 때 잡아놓은 새끼들을요 다 그냥 이렇게 놔줘버리잖아. 이게 말이 돼? 진짜 허탈합니다 진짜. 좋아요. 이미 이거 끝난 거 어떡하겠어. 근데 제가 봤을 때 김건희와 윤석열은 반드시 정권 바뀌면 반드시 이것들은 감옥에 가야 될 거거든요. 법의 심판을 받을 건데 제발 다음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로 사면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아마 보수 정권이 나중에라도 정권 잡으면 이 새끼들 사면할 수 있잖아요. 사면 못하게 정권을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나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같은 거는 좀 제한을 해야 돼. 제한을. 일반 사면은 말했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면은 상관없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근데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일반 특별 사면으로 마음대로 하는 사면이 있어요. 그런 건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제한을 좀 강하게 둬야 돼. 그래서 저는 요번에 사면과 관련해가지고 김경수 지사를 사면한 게 뭐 야당한테 득이냐 여당한테 득이냐 아니면 지금 어디한테 지금 뭐 마이너스냐 뭐 그런 거 따지는데 저는 그건 관심 없고요. 별로. 오히려 이 원세훈 같은 새끼들 그 요번에 진짜 이 범죄자 새끼들 국정농단 이 범죄자 새끼들 이런 나쁜 놈들을 다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다시 풀어주는 거. 이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해놓고 어저께 이마 만나가지고 내가 요번에 MB가 주신 미션 다 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관련해가지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오늘 사설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국민통합은커녕 갈등만 증폭시킨 대통령 사면권 남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정치인과 경제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아까 말했지만 뭐 원세훈, 조윤선, 현기환, 안종범 등 이명박, 박근혜의 정부의 비리사범, 국정농단 주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김경수 하나 껴넣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글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국정원이나 군, 경찰,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여론조작했던 이 원세훈과 어떻게 그냥 그 드루킹 그 민간 이것도 김경수가 정확히 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하는 걸 봤다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거를 묶어가지고 양쪽이 다 여론 조작했던 것들인데 이번에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일괄 사면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교의 문제냐 라고 한겨레가 묻는 거죠. 이번 사면은 뭐라는 겁니까? 국정농단에 가담한 보수 정부 인사들의 족쇄를 풀어온 그간의 내편챙기기 사면의 결정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누가 있냐? 이명박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조현오, 박근혜 때 경찰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대책 문건 만든 강신명, 이철성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이 조윤선도 있고 기가 막히죠.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정치적 평가와 해석이 분분하지만 여권 인사 무더기 사면을 위한 구색맞추기 성격이 더 커 보인다는 거죠. 박성재 법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여론 왜곡 관계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했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과 민간 차원의 댓글 조작이 어떻게 같냐 하면서 이 두 개는 비교할 게 아니다라고 한겨레가 이야기합니다. 사면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민이 위임한 것인 만큼 절차가 필요하다. 사면 대상을 제한하고 사면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저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 됩니다. 제한해야 되는데 이거는 헌법 고칠 필요 없어요.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은요, 일반 사면이에요. 일반 사면. 제가 사무리에서 여러 번 했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 일반 사면이거든요. 일반 사면은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하라고 해. 근데 문제는 이 새끼들이 꼼수로 만들어 놓은 특별 사면이에요. 특별 사면은 헌법에 없는 겁니다. 사면법을 만들어 놓고 사면법에 특별 사면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건 그냥 법률이잖아. 법률은 민주당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사면법 개정해갖고 특별 사면을 제한해야 돼요. 특별 사면 대상에서 경제인과 그리고 정치인들, 공무원들은 빼라고.
본래 특별사면이요, 원래는 그냥 서민들, 보통 잡범들, 그런 사람들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냐면 일반 그냥 서민들 범죄를 뭐 국회 동의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반면에 정말 기업 범죄라든가 경제인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야말로 그냥 할 게 아니고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면은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정치인 새끼들은요, 다 일반 사면으로만 하게 해야 돼. 일반 사면으로만. 특별 사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이거는 헌법 개정 내용이 아니고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사면법 개정을 해라. 그럼 물론 윤석열이 이것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새끼가 거부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경향신문. 이것도 오늘 나온 겁니다. 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 행사. 대안 없는 행정 독주 멈춰야 한다. 경향신문은 오늘 사면이 아니고 거부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이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또 요번에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이거 거부권 하라고 지금 요번에 제2 요구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새끼들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권한을요, 정말 그냥 끝없이 남용하고 있는 거거든. 사법권 끝없이 남용하고 있지요. 거부권 끝없이 남용하고 있어.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뭐라고 하냐? 왜 이렇게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냐? 그 지랄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방이나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이 좀 강하게 법대로 하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법을 남용하냐라고 지랄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그런 말 하려면요, 지금 윤석열이 끝없이 사면권 남용하고 있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죠. 이렇게 무도한 정권에 대항하려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힘은 의회 권력밖에 없거든. 의회의 권력, 국회의 권력, 국회의 힘을요, 최대한 무한히 활용해야 합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힘의 절정은 뭡니까? 이번에 보니까 탄핵, 청문회, 이 두 개가 강해. 이거 끝없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새끼들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이 이거 곧 제가 하겠지요? 그러면 2년 3개월 잼 기간 중 21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하는 거거든요. 어저께는 방송사법, 이거 국회에 제2요구 하지 않았습니까?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회 다수 의석을 정한 야당과의 절충, 협치 노력 없다는 거죠. 행정 독주입니다. 무엇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조종자여야 할 대통령이 국회 법안 의결,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 후 폐기 등의 무한 정쟁 중심에 선 현실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노란봉투법은요, ILO가 환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이걸 거부하는 건데, 아니, 우려할 점이 있으면 야당과 노동단체와 협의, 절충하면 될 일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무조건 거부할 문제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대상과 액수 조정하자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윤석열이 지금 입만 열면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내수 침체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에 찬성하고 반성하거나 민주당은 최소한 지금 노동 현장에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란봉투법 발의했고요. 또 지금 내수 침체 문제 해결하려고 25만원 지원법 발의했거든요. 얘네들이 그 법안 내용을 반대하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같아요. 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있다. 지금 내수 침체 문제 있다라고 지도도 생각하고 있거든.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대안이 뭐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든가 지금 경제 침체, 내수 침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놓은 이 법안이 마음에 안 들면 좋다 이거야. 그럼 너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걸 하려고 하냐고. 근데 이 새끼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 노란봉투법은 말이 안 돼. 그러면 너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대안은 뭐냐고. 내수 침체 25만 원 싫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서 지금 내수 잘 살릴 건데? 그 대안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반대야. 아, 지들이 야당이야? 정부 여당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병신들 진짜. 정부는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여야 합의 미비, 여야가 합의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거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국회 의석수, 입법권을 무시한 오만이다. 정략적 거부권 행사는 위임된 권력 범위를 넘어 헌정 질서에 혼란을 주는 자의적 권한 남용에 불과하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말했지만 그 특별사면, 가명, 복권안도 지금 윤석열이 남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될 거부권과 사면권을 오남용하고 있다. 근데 이 엄청난 오남용은 헌법 7조, 공직자의 의무와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이 조항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반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얼마나 행정 독재, 행정권 남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무한정으로 사면권과 거부권을 남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한테 국회에서의 이 뭐 권한을 너무 남용하지 마. 그런 말이 나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남용해도 돼요. 왜? 국회의 권한, 국회의 원래 의무는 뭐냐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견제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열받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의 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